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가족력의 그럼 원인은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유전 요인입니다. 유전자. 유전이란 게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왜? 세포 안에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그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 병이에요. 그런데 생활습관병들은요, 암을 포함해서,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려받는 유전 요인이 많아봤자 몇 프로냐? 5%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암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고 우리 위암 한 두 분이나 있어 그러면 아 우리 집안 이거 위암 이거 완전 나도 거의 무조건 걸리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아닙니다. 암이 걸려면 5%도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원인은 뭐냐? 유전 말고 뭐예요? 맞습니다. 생활습관. 생활습관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고혈압 있고 아버지가 고혈압 있으면 나도 고혈압이 생길 가능성이 많은 이유가 유전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맞습니다. 가족들은 비슷한 생활습관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병들의 또 많은 원인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 암을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암의 원인의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있을까요? 예? 암 뭐 때문에 생겨요? 암. 스트레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스트레스는 암의 요인으로 아직도 등록 안 돼 있어요. 네? 아니요. 그건 이번 기회에 확실하십시오. 스트레스는 암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지만 딱 한마디로 스트레스 있다 없다를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같은 정도의 스트레스 받고 어떤 사람은 그걸 스트레스라고 인식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 떼먹었어요. 돈을 떼먹으면 대개는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암의 요인이냐? 아직까지 암의 요인이라고 입증된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암의 요인은 안 들어갔고요. 가장 대표적인 원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정답이 나왔어요. 1등이 음식이에요. 암은 음식 때문에 생기는 게 몇 퍼센트냐? 30%가 넘습니다. 35%. 모든 암의 35%. 그러니까 암 환자 100명이 있으면 30명에서 35명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음식. 근데 음식은 뭐가 문제일까요? 주로 짜게 먹는 거. 또 많이 먹는 것들 때문에 태워 먹는 거. 고기.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거 말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요인이 있을까요? 암의 원인. 맞습니다. 대단히 잘하시네요. 두 번째로 또 높은 게 30%가 담배 때문에 생겨요. 자, 그러면 음식이랑 담배 합치면 몇 퍼센트가 돼요? 60%가 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담배 다 끊고, 특히 남성들이 문제죠. 남성들이 40%나 흡연율이 되니까. 담배 다 끊고 싱겁 좀 짜게 먹지 않고 과일 채소 골고루 다양하게 먹고 태우지 않고 이러면 어때요? 암이 거의 반 이상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아까 나왔어요.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 무슨 암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겨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간암. 우리가 간암 옛날에 술 마시면 생긴다고 알고 있죠? 근데 술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좀 적어요. 7, 80%는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가 뭐예요? 외부 생명체, 미생물이죠. 감기도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것처럼 간염 바이러스로 들어보셨잖아요. B형 간염 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B형만 생겨요? 혈액형? 그거 아닙니다. 혈액형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바이러스 모양에 따라서 A형, B형, C형, D형, E형 이렇게 붙인 거예요.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우리나라 간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70%. 그거 말고 여성암 중에 자궁경부암 있죠. 자궁경부암은 뭐 때문에 또 생겨요? 맞습니다. 앞에 인자를 붙이면 돼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이게 자궁암을 일으켜요. 만약에 어떤 여성분이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없다 그러면 자궁경부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거의 안 생깁니다.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정리하면 암의 원인의 1위 뭐라고요? 음식 30% 이상, 그 다음 담배, 흡연 30% 정도, 그 다음 감염, 그걸 이제 통칭해서 감염이라고 그래요. 감염은 뭐냐면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온 상태를 감염이라고 그래요. 간염이 아니고 감염. 이게 한 10% 20% 되니까 그게 합치면 70-80% 이상이 되고요. 나머지 요인들의 대표적인 게 동해 요인, 유전적인 요인 3%에서 5%. 지금 다시 또 나오죠. 유전 요인이 얼마라고요? 3%. 제가 이렇게 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암 포함해서 이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암까지 포함해서 지방 원인이 뭐다? 생활습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력이 있어도, 가족력이 있다는 거는 우리 집안에 그런 병이 많다는 것만 얘기하는 거지, 그 원인이 우리 가족이라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유전이라기 때문보다는 뭐라고요? 공통적인 생활습관이다. 반대로 어떻게 돼요? 우리 집안에 위암도 많고 고혈압도 많고 이러지만 내가 생활습관을 올바로 가지면 어떻게 돼요? 병이 생겨야 안 생겨요? 물론 생길 수는 있지만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져요. 이제 중요한 거 배우게 되셨죠? 이거는 학문적으로 다 입증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올바른 생활습관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생활습관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시죠. 시작. 흡연, 음주, 비만, 운동 부족, 과일과 채소 섭취 부족, 짜게 먹는 습관. 생활 습관 하면 뭐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반대로 담배 안 피운다, 술도 많이 안 먹고 적당히 먹는다, 표준 체중 유지하고 있다, 고기도 많이 안 먹는다, 운동도 규칙적으로 거의 매일 한다, 과일과 채소도 어느 정도 먹는다, 좀 짜게는 안 먹는다. 만약에 100%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이런 병들이 거의 잘 안 생겨요. 그리고 종합검진해 보면요, 제가 검사 때 했잖아요, 저런 생활습관, 올바른 생활습관 갖고 있는 분들은 수치가, 그러니까 그런 말이죠, 애기간 뭐 이런 것처럼 완전 애기들이랑 똑같아요. 몸이 지적할 게 없어요. 제가 왜? 혈압도 정상이지, 콜레스테롤도 정상이지, 당뇨도 없지, 지방간도 없지, 대장 용종도 안 나오죠, 식도염도 없지, 궤양도 없지, 깨끗합니다. 반대로 이 중에 원인 한두 개만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방간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지면 돼요. 근데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이 올바른 생활습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병원에 갔어요. 혈압이 150에 100이 나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는? 고혈압 약 먹어요? 아니에요. 혈당이 지금 정상이 100 미만이거든요. 공복시 혈당이. 공복이란 말은 밥 안 먹고 최소한 6시간에서 8시간 이상 음식하고 딱 해봤는데 보통은 정상인 사람은 80, 90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126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뇨 환자라고 진단이 됩니다. 기준이 얼마라고요? 126이에요. 그거 애매하게 130이면 130이지 왜 126이냐. 근데 그건 이제 연구 학자들이 해보니까 딱 그 지점부터 증상 여러 가지 병이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126인데 검진을 딱 했어요. 했는데 140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태죠 지금? 당뇨죠. 일단 그거 하나만 봐도. 근데 원래는 한 번 더 재야 되지만 어쨌든 평균 140이 넘게 나왔어요. 약 먹습니까? 아닙니다. 자, 피검사 딱 했는데 나쁜 콜레스테롤, 그죠?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190이 나왔어요. 원래 정상은 130 미만 혹은 100 미만이 가장 이상적인데 190이나 나왔어요. 약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자, 제가 지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처음 진단받을 때 약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생활습관 개선을 얼마나 하느냐?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냐? 국립암센터 명순건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다. 아니에요. 미국이든 전 세계 의사들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 지침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진단 받으신 분들은 바로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3 내지 6개월의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 제가 영어로 했는데 이게 뭐냐? 생활 습관 개선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담배 피우시는 분은 끊고, 술은 끊어요? 제가 술을 좀 좋아하거든요. 사심이 담겨 있어. 그런 거 아니고 줄이라고 돼 있어. 끊으라는 얘기는 없어요. 물론 너무 높은 사람은 많이 술 드시는 분들은 단기간 끊는 건 진짜 도움이 되지만 끊다기보다 적절하게 마셔라. 적정주해라. 그리고 표준 체중 유지하고 운동 규칙적으로 하고 과일채소 골고루 먹고 전체적으로 먹는 양을 줄여라. 이게 뭐라고요? 생활습관 개선 치료법이에요. 이걸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 환자들도 지금 아까 그 사례 수치 높았던 분들, 너무 높은 분들은 제가 한 2주 있다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아주 안 높으면 한 달 있다 오시라고 그래요. 그냥 저는 약간 무책임해 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방금 얘기한 이런 생활습관 개선을 딱 얘기하고 오면 놀랍게도 150에 100이었던 혈압 그렇게 높았던 분들도 한 달 있다 오면 140에 90으로 떨어져요. 일단. 그리고 또 한 달 있다 오면 130대 80대로 떨어져요. 약 먹을 필요 없어요. 왜? 고혈압, 혈압 조절 목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런 원칙이나 규칙이요, 시간 지나면서 약간씩 변하게 돼 있어요. 의학 지식은 고정돼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 대성한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고혈압도 지금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기억하세요. 60세 이상인 분들은 60세 미만이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60세 미만은 목표 혈압이 얼마냐? 수축기 위에 쪽 혈압은 140 미만, 아래쪽 이완기 확장기 혈압은 얼마? 90 미만이면 돼. 어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고혈압이었는데 내가 운동식이었고 열심히 했어요. 한 달 있다가 138이 나왔어. 아래쪽은 뭐 85 이렇게 나왔어. 약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도 돼요. 왜? 140에 90 미만만 일단 유지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의사들도 간혹 있어요. 아, 낮추면 낮출수록 좋다 이런. 그건 옛날 얘기였고요. 지금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140에 90이든 120에 80 미만을 유지하든 차이가 없어요. 뭔 차이가 없냐? 원래 고혈압이란 거는 고혈압 자체가 문제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거의 문제 안 돼요. 혈압 아무리 높아도 당장 뭔 일이 안 나요. 응급실 안 가도 돼요. 뭐가 문제예요? 나중에 몇 년 있다가 동맥경화가 생겨요. 동맥경화 보니까 혈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동맥벽에 여러 가지 기름기 물질이랑 여러 가지가 섞이면서. 그럼 혈관이 좁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관상동맥이란 게 좁아지면 협심증, 심근경색 생기고, 뇌혈관이 좁아지면 뇌경색이 생겨요. 이런 심혈관 질환의 합병증이 무섭기 때문에 고혈압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140에 90만 유지하면 되고,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혈압을 150에 90 미만만 유지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은 고혈압 있으신 분들이라도 낮게 유지한다고 이득이 되지는 않는다. 심혈관 질환 합병증이 낮아지진 않는다. 그래서 의사들이 다 모여서 기존에 나왔던 연구 결과를 다 종합해서 결론이 이렇게 맺었습니다. 최근 겁니다. 2, 3년 전에 개정된 건데, 고혈압 환자는 60세 이상은 150에 90만 안 넘으면 됩니다. 60세 미만은 어떻게? 140에 90만 안 넘으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고혈압 환자분들 중에 약을 먹고 막 하는데 되게 뭐 60 너무 낮으신 분들 바로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해서 약의 용량을 줄이는 거로 상담을 꼭 하세요. 낮다고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일단 이런 병을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는 거고, 혹시라도 병이 생겼다, 바로 약부터 찾지 말고 어떻게 하자? 생활 습관 개선을 열심히 한번 해보자. 몇 개월 정도까지? 3 내지 6개월까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땐 약을 먹어야죠. 그럼 그 약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3달, 6개월, 혹은 1년, 2년, 5년까지 정상 유지되면 약을 끊을 수 있겠죠? 예? 아니에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안타깝게도 이 약을 오랫동안 먹어서 정상 유지한다고 해서 그 병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눈가림이에요. 먹고 있는 동안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10년 동안 약 먹으면서 아무리 정상이었어도 약 되면 1, 2주 안에 다시 옛날처럼 쭉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평생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먹으면 꼭 평생 먹으냐?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왜? 내가 맨 처음에 그 약을 먹었을 때 생활습관 개선 안 한 상태에서 먹었거나, 아니면 약을 먹었을 때 뚱뚱하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많이 먹었지만 그런 약 먹고 혈압 잘 유지되고 콜레스테롤 유지되는 동안에 살도 좀 뺐고 담배도 끊었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약을 끊을 수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혹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처음에 먹을 때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약간 높은데 의사가, 보통의 경우는 그래요. 여기 개원하신 의사님들이 대개는 어차피 드실 거 드세요 하고 주는 경우인데, 저는 그런 거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드신 분들이 있다면 일단 운동 쉬고 열심히 하시고 자신이 있을 때 의사한테 가서 수치가 낮으면 저 한번 약을 줄여보겠다, 적극적으로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들었냐 그러면 누구한테 들었다고 그래야 되죠?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에 명순건 박사가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저를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의사들의 그런 치료법이나 가이드라인 이런 것까지도 연구를 통해서 정리해서 의사들에게도 제가 강의를 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최신 의학 지금 모아서 제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 키워드란 건 단어죠. 어떤 게 있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앞으로 한 1시간 10분에 걸쳐서 쉬지 않고 이 얘기를 이제 해드리겠죠. 근데 앞부분은 올바른 생활 습관은 오래 안 할 겁니다. 한 30분 내로 끝납니다. 20분 내로. 나머지 더 중요한 건강인 20분에 대해서. 근데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담배부터 하겠습니다. 오래 얘기 안 합니다. 딱딱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담배 아직도 피우시는 분들 있나요? 얘기는 안 하시네.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 흡연율 어떻게 됐냐? 여성은 5% 미만.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흡연율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남자들 흡연율은 어느 정도 되냐면 39% 약간 넘어요. 그러니까 대략 40%예요. 작년에 1월 1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죠? 담배 가격이 2,500원짜리 담배가 플러스 2,0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랐는데 사실 별로 오른 거 아니에요. 최근 11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랐거든요. 2004년도에 담배 가격 500원 한 번 딱 인상된 이후로 2,000원짜리 2,500원으로 되고 500원 인상된 이후로 11년 동안 정치권에서는 눈치 보느라고, 국민들 눈치 보느라고, 왜냐면 담배 쓰는 사람은 또 말이 많잖아요. 자기 인기 위주에서 안 올렸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원래 의학적으로 보면 담배 가격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흡연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청소년들,
흡연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40% 중반까지 갔던 흡연율이, 남성 흡연율이 작년 말에 39.2%까지 많이 떨어졌어요. 39.4%. 아마 올해 말하면 38%, 30%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담배가 왜 나쁘냐면요, 담배 연기 안에 나쁜 화학물질이 4,000 종류나 있고요. 담배 연기 안에 그 중에서도 암을 일으키는 물질,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발암물질. 바람 필다 할 때 그 바람이 아니고 암을 유발한다. 그 물질이 몇 개요? 60개 넘게 의학적으로 밝혀졌어요. 담배 연기 안에 사실 우리가 사 먹는 여러 가지 음식이나 뭐 제품들,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 발암물질 한 개라도 나오면 어때요? 난리가 나죠? 옛날에 라면 스프에 뭐 발암물질도 난리 났죠? 가습기 살균제 이거 갖고 무슨 뭐 또 디페렴 이런 걸로 사용할 때도 난리가 나는데, 담배 연기에 발암물질이 몇 개 있다고요? 69. 그리고 담배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읽어봅시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암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대표적인 게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그 다음 호흡기 질환, 그 다음에 마지막 생활습관병이거든요. 생활습관병이 이제 뭔지 알죠? 뭐예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도 다 담배 때문에 더 심해지고 유발이 돼요. 그러니까 담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있어요. 근데 일부 사람들 담배 좋다. 왜? 궤양성 대장염이라든가 일부 뭐 치매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아주 드물게 담배 성분 중에 니코틴이나 일부 성분이 아주 특정 질병에는 약간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담배는 나쁘죠. 왜? 이런 나쁜 병들을 유발하잖아요. 모든 암의 30%는 뭐 때문에 아까 생각나고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죠? 음식. 그 다음에 2위가 뭐라고 그랬죠? 맞아요. 담배를 피우면 이 구강, 후두, 식도, 위, 폐뿐만이 아니고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방광암, 췌장암, 대장암 다 일으킵니다. 왜? 담배 연기 안에 60종 이상의 발암물질인데 그게 혈액을 타고 모든 장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이렇게 나쁜 거, 건강에 나쁜데 왜 국가가 판매를 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봐요. 담배는 스스로 끊기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100명의 흡연자에게 당신의 의지로만 한번 끊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6개월 후에 끊는 사람이 몇 명이냐? 3명에서 5명 끊습니다. 100명 중에 몇 명이요? 그러면 대부분은 사실 못 끊습니다. 그래서 끊으신 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끊기가 어려울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약이랑 똑같아서 그래요. 우리가 마약은 어떻게 해요? 못 피우게 하죠? 국가에서. 나라마다 물론 다르게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마약은 허용 안 됩니다. 대마초, 코케인 이런 약들 절대 마약 사업법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마약 관리법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담배는 어때요? 마약이나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관리법이 아니고 담배 사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담배를 못 끊는 이유는 바로 담배 연기에 들으면 니코틴 때문입니다. 이 니코틴에 우리 뇌가 중독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담배를 피우면 5초 만에 뇌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중뇌에 들어가서 니코틴 수용체라는 데를 딱 때려요. 그럼 그 앞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뇌 안에서 농도가 확 올라가요. 근데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 쾌감을 줍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진 느낌을 받고. 그러나 20분에서 40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도파민 농도가 쭉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불안하고 초조하고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 이빠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다. 엄청 받는 거예요. 손도 떨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담배를 피웁니다. 피우면 어떻게 해요? 또 5초 만에 올라갔고 도파민 농도가 올라가니까
또 기분이 좋아져. 이게 하루에도 10몇 번씩 15번, 평균 15번 깨어있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담배 몇 개 피워요? 15개 비율 피우고 거의 1시간마다 한 번씩 피우고. 자신의 의지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이 뇌에서 계속 거기에 중독이 돼서 그래요. 금단 증상이 생겨서. 그러니까 이 담배는 마약이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약간의 중독성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중독도 되지만 우리 건강을 해치지 않습니까? 암부터 해서 뇌혈관,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등. 그래서 금연 방법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의지로 옆에서 혹은 부인이, 가족이 얘기한다고 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벌써 끊을게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1544-9030 한번 발음해 보세요. 1544-9030. 이게 보건복지부와 우리 국립암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 금연 상담 전화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금연 상담 전화를 처음 시범사업 할 때, 그리고 본사업 1년 했을 때 2005년대 제가 부책임자로 우리 선배님이랑 둘이 같이 했어요. 가정의학과에서 암센터에서. 1544-9030. 9030은 금연 성공의 발음을 좀 따보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9030 금연 성공. 그죠? 비슷합니까? 자, 이거를 혹시 주변 자제분이나 아는 분들이 담배를 못 피우신다 그러면 이 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화를 낮 동안에 아무 때나 하시면 전담 금연 상담사가 전화를 받고 한 10분에서 15분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부터 시간을 잡아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서 최소한 1년에서 2년 동안 상담을 해줘요. 무슨 상담? 금연 상담이죠. 금연 잘할 수 있도록 힘도 넣어주고 상담을 항상 해줍니다. 이럴 때 힘드셨습니까? 아시겠죠? 좋은 제도죠? 이걸로도 담배 끊을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전국에 246개 보건소에 금연 클리닉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무료로 등록을 하면 담배 끊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 니코틴 패치라고 붙이는 거 있죠? 붙이는 거. 그 다음에 껌이 있어요, 니코틴. 요게 일주일에 뭐 10,000원 이상 드는데 요걸 6주치를, 한 달 만치를 국가에서 무료로 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사용하고 그리고 상담도 받고. 그러나 이런 상담이나 이런 걸 해두래도 성공률이 얼마 나오냐? 12%, 13%. 그리고 니코틴 패치나 껌 사용해도 20%대밖에 안 나와요. 10명 중에 2명. 다행히 금연 약물 치료 약이 개발이 됐는데 먹는 약 중에 가장 효과 좋은 게 30%까지 성공률이에요. 아까 제가 자신의 의지로 금연을 시도하면 100명 중에 몇 명이 끊는다고 그랬죠? 3명에서 5명인데 30%니까 30명 가까이 끊으면 많이 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참고로 예를 들어서 우리 우울증이 걸렸다. 그럴 때 치료법이 뭐냐면 약을 먹는 거예요. 우울증 약. 우울증 약은 80%가 끊을 수 있거든요. 그거랑 비교해도 담배는 여전히 끊기 힘든, 아주 치료하기 힘든 중독 질병, 중독 질환입니다. 그래서 흡연은 단순한 담배 피우는 건 기호행위가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는 중독 질환으로 이미 정의되어 있습니다. 질병입니다, 흡연은.